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 AAM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죠. 조비 에비에이션 이 얘기입니다. 네, 조비.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이 조비가 첫 상업 운항 도시로 다른 곳도 아니고 왜 두바이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료들을 보니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기술 시연 이런 걸 넘어서 실제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첫 번째 도시로 두바이를 딱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핵심 요인이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에서도 역시 두바이의 그 막강한 경제력, 또 구매력을 첫선에 꼽고 있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기본적인 경제 체력이 받쳐져야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두바이가 그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 무역, 관광, 기술 이쪽으로 경제 구조를 성공적으로 바꾼 점이 눈에 띄어요. 이외의 전체 GDP가 거의 5,800억 달러에 달하고 두바이 1인당 GDP는 5만 달러가 훌쩍 넘으니까요. 그렇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단순히 그냥 돈이 많다 이걸 넘어서서 이미 뭐랄까 슈퍼카나 프라이빗 제트 같은 초고가 소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이미 그런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바로 그겁니다. 조비가 내놓을 AAM 서비스가 초기에는 분명 프리미엄 가격일 텐데 여기에 기꺼이 지갑을 열 잠재 고객층이 이미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네요. 단순히 부자 도시라는 걸 넘어서 소비 성향까지 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두바이 투자청 같은 국부 펀드가 이런 미래 기술, 특히 항공 모빌리티 쪽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단순한 시장 제공자를 넘어서 후견인, 파트너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이자 동시에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 조비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제력만큼이나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관광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만 방문객이 1,000만 명에 가깝다고요? 네, 거의 988만 명. 작년보다도 6% 늘어난 수치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게다가 2033년까지는 연간 2,500만 명 유치가 목표라고 하니 이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AAM의 또 다른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스트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 들 수 있죠. 과연 이 많은 관광객들이 초기에는 분명 비쌀 텐데 이걸 선뜻 이용할까? 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조비는 어떤 계산을 한 걸까요? 조비가 노린 건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성,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효율성 이상이요? 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공항에 내려서 저기 팜주메이라 같은 최고급 호텔까지 보통 차로는 꽤 걸리잖아요. 네, 교통체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걸 AAM을 타면 단 15분 만에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두바이의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발밑에 두고 날아서 가는 경험. 이걸 하나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관광 상품으로 본 거죠. 아, 이동 자체가 그냥 관광 콘텐츠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버즈 칼리파 전망대 올라가고 두바이 몰에서 쇼핑하는 그런 관광객들 중 상당수는 이런 특별하고 럭셔리한 경험에 기꺼이 돈을 쓸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시간을 아끼는 건 기본이고 그 이동 과정 자체가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겠어요. 네, 차별화된 고급 관광 수요를 정확히 읽어낸 거죠.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요인.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특히 알막동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이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네,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수용 목표 인원이 2억 6천만 명이요? 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중요한 건 이 투자의 방향성입니다. 그냥 공항 크기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성이요? 어떤 방향이죠? 말 그대로 미래 항공 생태계 전체를 새로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확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모든 걸 다 고려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생태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도심 곳곳에 AAM이 뜨고 내릴 수 있는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2층 건설할 계획이고요. 아, 버티포트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드론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심지어는 땅 위의 자율주행차와 하늘의 AMM이 서로 통신하고 연계되는 통합교통망까지 구상 중입니다. 와,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조비 같은 AMM 운영사 입장에서는 비행체 기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지상 인프라, 관제 시스템, 안전 규정, 기존 교통망과의 연동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날아다닐 환경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두바이는 경찰청, 교통국, 민간항공청 같은 관련 기관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모든 걸 선제적으로 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정말 도시 전체가 AM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네 번째 요인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바로 개방적인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인프라 계획이 좋아도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소용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두바이는 외국 기업에게 100%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법인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조건들은 정말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규제 샌드박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요? 이게 구체적으로 조비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비는 실제 두바이 하늘에서 운항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기술을 검증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기회를 얻는 거군요. 실패의 자유까지 얻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게 초기 사업자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 경험만큼 값진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두바이 정부는 조비를 단순히 서비스 운영서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죠?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설계자, 즉 코-디자이너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공동 설계자요? 네, 이건 그냥 사업허가 내주고 알아서 잘해봐 이게 아니고요. 조비가 실제 운항하면서 얻는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두바이에 최적화된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른 도시에 적용될 AM 운영 표준이나 안전 규정,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정부와 조비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훨씬 깊은 수준의 파트너십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지원이네요.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는 걸 넘어서서 아예 시스템 구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비뿐만 아니라 독일의 볼로콥터나 에어버스 같은 다른 AAM 기업들과도 협력하면서 건전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죠. 한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의지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이 네 가지 요인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요. 탄탄한 경제력과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규제를 풀어서 혁신을 장려하고 심지어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네,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죠. 조비 입장에서는 정말 두바이만한 최적의 테스트베드이자 첫 상업 모델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이유를 짚어보니 조비의 두바이행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죠. 두바이는 이제 단순히 AAM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도시, 이걸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자본, 정책, 그리고 실제 사용자까지 모두 어우러져서 미래 모빌리티라는 걸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대한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활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살아있는 실험실이자 활주로,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조비의 첫 상업 비행은 단순히 한 기업의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도시 전체가 어떻게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또 그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정말 하늘길의 설계자가 된 두바이의 다음 행보가 우리 미래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우리 도시들도 두바이의 사례를 참고하게 될지도 모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AAM과 스마트 시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실 때 이 두바이의 사례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